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고 있는 ETF 파인다이닝 이스푼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고 유익하고 맛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스푼은 ETF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맛있게 요리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대접하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최근 다시 각광받는 미국의 테크 기업 ETF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ETF 투자자들을 위한 파인다이닝 이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주들, 테크주들이 워낙 작년부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요즘엔 가치주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테크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상상 그리고 그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실적이 좋은 건가요? 미국 테크주들의 기업 실적은 언제나 거의 좋았던 것 같고 거의 매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통 기록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하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2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1분기 실적이 어땠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림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1분기 실적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그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YOY로 한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 S&P 500 기업들의 매출 실적은 YOY로 성장률이 10%였죠. 그 전년 대비 전년 기준이 대비 이제 그렇게 올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이 높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높을까라는 거를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저만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투자자분들만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s Growing Why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주요된 골자는 뭐냐면 그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ROA라는 지표가 계속 1990년도부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시가총액이 크고 잘 나가는 애들이 계속 돈을 잘 벌고 매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작은 애들 대비해가지고 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1990년대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네들이 설명을 하는데 R&D와 무형자산 투자라고 걔네들이 결론을 냅니다. 그런 R&D와 무형자산의 그 격차가 그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거죠. 90년대, 2000년 저희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화두를 던진 거죠, 하버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PER 이런 거 다 보는데 R&D를 항상 봅니다. R&D 익스펜스를 보는 이유는 그 제가 하버드 말이 무조건 맞아요라는 거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장기적인 그림에서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거 얼마만큼 잘 준비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1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상장 회사 중에 가장 R&D에 돈을 쏟아붓는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구글 이런 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구글도 많이 하는데 2021년도 2월 기준으로는 아마존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R&D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씁니다. R&D에. 좀 차이점을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 기업 평균 R&D 비용의 75배 정도를 얘네들이 R&D에 돈을 투자를 하고 S&P 500 대비해서는 거의 7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R&D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얘네들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좀 구체적으로 R&D 쓴다, 그럼 어떤 걸 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요즘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술. 그거는 얘네들 도대체 언제부터 했을까요? 약간 저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R&D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했는지를 알아보시면은 얘는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했구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클라우드 기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클라우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2006년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죠.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2010년부터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구글은 2008년부터 했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년, 15년 전부터 얘네들은 R&D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마존 하면 이제 유통 네, 거래 회사 네, 이렇게로 네.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돈을 버는 데는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아마존의 R&D 투자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AR, 뭐 VR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당연히 만들잖아요. 아이폰 기계 만드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서비스 관련된 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앱스토어 관련돼가지고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금 테크 기업들이 이런 미래 기술 그리고 무형자산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2006년도에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준비했던 것처럼 분명히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좀 장기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하나와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오르냐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나 뭐 구글 이런 페이스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페이팔이라는 회사에 대한 좀 간단한 테크 기업으로서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페이팔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페이팔입니다. 테슬라 전에 만든 회사가 페이팔이고 페이팔은 간편 송금 결제 시스템을 지칭하는데 저희가 보통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페이들과 비슷한 그 기술을 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팔은 이제 벤모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벤모라는 회사는 저희가 SNS라던가 아니면 번호를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을 가능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결제 페이 시스템에서 본인들의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 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던 회사죠. 왜냐면은 현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가게를 가서 현금 결제를 못하고 가게를 가서 카드 결제를 못하니까 이제 모바일 페이라던가 온라인 페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뭐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이 난 거죠. 원래는 빅테크를 지칭할 때 페이팔이 완벽하게 포함되고 이러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네.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 빅테크 기업 그럼 마냥 좋기만 한가요? 이게 좀 혹시 리스크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글에 대해서 뭐 유럽 법원에서 너네들이 독점을 한다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한 케이스도 있고 아마존도 반독점 사례에 막 걸릴 수도 있다.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적인 이슈 면에서도 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워낙 성장주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얘네들이 돈을 빌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뭐 비난 아닌 비난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쵸. 너무 네. 많이 올랐다. 그래서 당연히 하방 리스크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뭐 언뜻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실제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뭐 테슬라를 산다든지 애플을 산다든지 이런 직접 투자가 있을 건데요. 이런 직접 투자 말고 또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국내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쵸. 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 뭐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네. 뭐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도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네네. 해당이 됩니다. 그냥 근데 인덱스 네. ETF를 따라가도 충분히 네, 빅테크를 네, 추종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빅테크에 대한 저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국한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빅테크 비중만 가지고 가고 싶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이거 미국 탑10 ETF를 출시를 올해 했었고, 아하. 네, 네. 올해 5월 달에 했고, 네. 이제 그런 ETF 런칭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그냥 딱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테크 기업이라고 네. 테크 봐주시면 기업만. 네네. 네. 네. 바이오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요. 테크 기업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미국에도 그런 테크 중심 ETF가 있나요? 정확하게 미국 탑10 ETF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올 예정일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ETF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원하시고 조금 더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직접 투자도 좋겠지만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흔들거리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빅테크 기업도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그런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신다면은 ETF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스푼은 좀 맛이 어떠셨나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파인다이닝을 꿈꾸는 이스푼은 다음에도 더욱 맛있고 소화 잘 되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질문으로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ETF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